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목동미래타임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1월부터 해서 7월 초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까지의 대입에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 또 내용 밴드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하니까 네.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관련 자료들 좀 참고하셔서 반드시 이제 미련이나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름방학 시작부터 기억하고 점검하셔야 될 것들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는 교과 계산입니다. 교과 계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중간고사는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하기 뭐합니다만 그래도 전체 응시한 과목 인원의 몇 등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4% 10% 이렇게 얼추 네. 계산하면 맞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서술형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확실하게 등수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대략 계산하면 맞더라고요. 보통 그렇기 일주일 때문에 또 지나면은 다 학교에서 꼬리표랑 뭐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도 주지 않는 혹시 있는 경우는 뭐 그리고 또 채점에서 또 대략 또 자기네들끼리 계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파악해서 나는 몇 점대 초구나 몇 점이구나 라는 위치 한번 좀 파악해 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6월 모의고사 위치 파악.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내 과목에서 여전히 아쉽고 그다음에 또 역시 선배님들의 인원 파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후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이 좀 수능의 여파로 뭐 재수생 증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떻든 통계청 자료에서는 7만 9천 명 정도가 이 2001 그러니까 01년도 출생수 그게 이제 20학년도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감소가 된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소된 부분으로서 이제 재학생 응시인원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제 졸업생들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만 그 인원에 대한 파악을 해서 선배님들이 역시 이만큼 늘었으니 수능 등급 컷을 작용하시겠구나 등등만 좀 파악하시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강조하다시피 국수도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다 중요한데요. 탐구 좀 먼저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보면 수능 최저의 변수가 탐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 뭐 1등급이 필요하든 3등급 필요하든 다 중요한데요. 이 탐구의 학습법 그다음에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서울대 직윤이나 또 투 과목을 좀 더 의미를 두고 수능 때 1, 2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학년 때 또 과탐 2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부하겠다라는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과생들 보면은 탐구를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자신 있게 잘 준비했는 반면 3학년 때 하던 과목으로 수능을 하려는 뒤늦게 그러니까 뭐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6평을 약간 반토막식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한 과목은 괜찮은데요. 하나는 여전히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뜨는 학생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치 파악해서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 이 과목은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체크해서 혹시라도 두 과목, 탐구 두 과목 평균, 사탐 두 과목, 과탐 두 과목 소위 쉽게 말하면 고려대학교 1, 2는 다 추천 전형 1, 2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거든요. 최저 적용이. 그러니까 이런 등등 그다음에 의대나 기타 이런 등등 지원, 교대나 이런 최저가 있는 등등을 지원하는 학생들, 논술이나 이런 등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탐구를 혹시 만약에 국수형 중에 못 맞췄을 때 탐구로 맞출 수 있는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런 등등을 봐서 9월까지 이 여름방학 때 탐구를 좀 어느 정도 잘 끝내라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보통은 아시다시피요. 이제 어제 방송대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인데요. 그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후에 내는 학교 일부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학교들은 거의 드물고요. 거의 대다수가 이 6일부터 10일까지 자기소개서, 학생부, 징빙서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추천서. 그러니까 이런 거 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선생님께 부탁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뽑아서. 근데 자소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소서 챙겨줄 때 8월 말까지는 자소서를 완료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9월 모의고사 보고 최종적으로 원서 쓸 때 그 학교 등등으로 학교에 맞는 자율문항이 4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한 20% 바꾼 애들이 있습니다. 더 높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낮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높게 지원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여기 학교 좀 더 자소서 바꿀래요 라고 해서 사법만 바꿔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해가지고는 9월 6일 날 접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올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소서를 정리하는 걸로 크게 네 가지가 가장 체크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9월이 되면은 해야 될 게 훨씬 더 가중될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9월 되면 이제 9편 끝났다. 예. 그다음에 잘 봤냐 못 봤냐 그러는데 재학생들이요. 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재수생들은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인생 걸고 도끼를 품고 봄부터 겨울부터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오르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 6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다 못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9월은요. 이제 보십시오. 중간고사도 끝났고 뭐 자소서만 쓰는 거 빼는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 한 80%를 그리고 또 기말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기준이면 그러면 총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가 오르는 재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에 올랐으니 이제 최종적인 수시를 어디 쓸지를 행복한 고민을 합격은 아닙니다만 행복한 고민을 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급하게 준비하지 해놓지 않으면 이제 그때 가서 우왕좌왕 이거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이라는 학생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다급함이 없겠고 그다음에 뭐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한 자신의 위치 파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차피 교과 성적이야 수시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교과 전형을 넣든 학생부 종합을 넣든 특기를 넣든 논술을 넣든 논술이야 뭐 수능 범주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건 약간 번외라지만 그래도 교과 성적으로 자기 선이 나오는데 정시는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이 지원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9월 모의고사 몇 점 이 정도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의대 써 이 정도면 10위권 써 이 정도면 서울권 수도권 써 경기권 써 지방 써 등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수시 합격하면 정시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그 위치의 성적을 보고 가채점을 보고 그다음에 6평 성적표 나온 거 보고 그 성적 기준으로 내 지원서를 체크하고 수시를 최종적으로 6장을 어디까지 쓰는지 그다음에 특수대학들이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어디까지 쓸 건지 그다음에 좀 더 범주지만 이제 육군사관학교 특수대학들은 이제 6월달이나 7월달 이렇게 접수를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등등이야 미리 지원됐겠지만 그런 등등의 위치 파악도 좀 체크할 수 있다. 9월 모의고사 결과를 학생들이 어떻게 좀 독해를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사실 9월 모의고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시험이 끝나면 보름 있다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9월 모의고사는 가채점으로 그래서 위치 파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OMR 카드 체크 못한 학생인데 보통 보니까 9평은요. 그래도 자기 위치를 알더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 이제 좀 조언인데요. 좀 흥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럼에도 점수대가 왕왕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6월보다는 학생들이요. 그래도 선전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말이 나오냐면요. 소장님 뭐 그동안 그래도 제일 높은 성적 나왔어요. 라고 막 얼굴 뻘개져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수시를 제가 좀 조정해야 되겠어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통들 전문가분들도 6월과 9월의 평균점을 보라 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인 9월 4일 시험 끝나고 이틀 있다가 수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채점해서 위치 파악한 다음에 뭐 자기 부족한 학습법은 그 다음이고요. 우선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든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자기의 제대로 된 이 6장 수시 전략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름 너무 9월 성적이 올랐던 낮아졌던 6장을 너무도 높게 또 너무도 낮게 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 파악을 해서 나는 실전에 약해 혹시 수능 때 또 점수가 못 나오면 안 돼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돌다리 두들기는 전략도 세워서 5, 6, 넷둘 전략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중요한 9평 이후에 이틀 이후에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수시 원서 접수까지 또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말 10월 초 그리고 수능 전까지 이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통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보통이 이제 9월 끝나면은 빠른 게 이제 뭐 적성고사, 예. 특기, 예.
이런 등등이 또 뭐 논술 수능 이전에 보는 뭐 홍익대 작년 기준입니다. 9월 말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과 논술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벌써 해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또 뭐 어느 정도의 뭐 장점이다, 예. 단점이다 말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수능 이전에 보는 걸로 6장을 다 전략을 세우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교과를 넣든 뭘 넣든 간에 보통 수능 체제 없는 전형이 그래도 뭐 특히 대표적인 한양대가 그래서 모든 전형이 다 10월달에 발표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논술 일부 빼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이전에 당장 대학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거기에 좀 더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술, 특기, 적성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일정을 이제 정확한 5월달에 일정을 파악한 후에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작년도 기출문제정도 당연지사 그 몇 주 빠르면 이제 3주 사이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 학습법을 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달은요 10월 15일 날 마지막 학력평가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주관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좀 씁쓸한 게요. 보통 한 2년 전, 3년 이게 좀 그 전에는요. 이 10월 달을 학생들 말로는 기살리기 모의고사다. 예, 그래서 그냥 거의 다 뭐 잘 나오는 무난한. 현재도 비슷하지 않나요? 작년도 어려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뭐좀 방송용으로는 제가 표현이 아니어서 제가 기살리기로 바꿨는데요. 어떻든 이게 좀 뭔가 좀 기회 살려서 수능을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방심하게 만드는 모의고사 아닌가요? 그러인데 애들 말로는 작년 선배 말입니다. 작년 선배 말은 이건 뭐 기를 더 주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물론 또 올해도 그게 재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월에 너무 저는 그래서 채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왜냐면 당장 이제 몇 주 있다가 이 대사가 있는데 그거 잘 봐서 희희거리면 뭐하고 못 봐서 우울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분위기 시험만 이렇게 시간 안에서 집중하는 것만 훈련해라. 사실은 뭐 10월달 이후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의 이후의 논술, 또 이후의 면접, 이후의 적성, 이후의 대학별고사 등등에 따라서 이제 뭐 보통은요 12월 초주에 거의 다 끝나고요. 이 11월 이 셋째 주 소위 말한 11월 14일과 그 말일까지가 모든 대학들이 거의 한 80%가 거의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의대 논술이든 면접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물론 일정들은 자세하게 또 나오겠지만 5월달에 그래도 작년 기준 볼 때 그래서 그 3주 안에 뭐 아주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또 발표 나오는 대학들이 차차차 있죠. 수시 합격 발표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시를 염두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수능 가채점 보고 그 성적 가지고 내 위치를 어디까지 쓸 수 있고 대학별고사를 갈 건지 말 건지 면접을 갈 건지 말 건지 논술을 갈 건지 말 건지 등등을 파악하는 것도 체크할 것 같고요. 올해는 어떻든 정시가요. 주요 15위권 대학은 한 10% 늘었고요. 전국 대학을 보면 오히려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수시, 여전히 학생부 종합 등등의 좀 편식적으로 뽑은 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수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정시는 3회, 수시는 6번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잘 활용해서 제가 볼 때는 뭐 10월, 11월, 12월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때는 뭐 외람된 말씀인데 그냥 뭐 준비하가 없어요.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실질적인 근데 여기서 좀 팁 하나 더 드리면 역시 면접을 또 이것도 뭐 면접도 먼저 물어보시는 게 계세요. 서울대 MMI 의대 지원하는데 그다음에 서울교대 학위장 추천 면접 예를 든다면입니다. 그다음에 뭐 서울권이나 그다음에 뭐 중위권이라든지 기타 대학들 그다음에 뭐 수도권 대학들 지방 국공립 이런 등등도 면접을 간다.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미리 물어본 분도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접 대비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약간 번외입니다. 청취자분들 1단계 통과하고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 이건 제 이제 방송이니까 근데 이거 아직도 교과가 애매하시고요. 비교과도 애매하신데 벌써 면접장에 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좀 시기별로 준비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챙겨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학생들이 기말고사까지 겹쳐 있잖아요. 이 기말고사를 수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말고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락이 간간히 옵니다. 소장님 어떻게 기말 찍어?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래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라. 그럼 청취자분들, 소장님 기말고사도 활용돼요? 이거는 3학년 2학기까지 활용되는 건 또 재수에서 서류 지원할 때 예. 등등해서가 그다음에 또 재수생들이나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3수까지도 적용이 되는데요. 3학년 1학기까지만 적용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2학기도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아마 대학별고사 준비하는 정신은 없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기말고사를 너무 안일하게만 그냥 다 찍고 네. 자지 마시고 마무리는 그래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대학 진학한 다음에 공부해서 약대로 편입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일부 약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부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2에서 엉망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그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뭐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어떻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변수와 경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사례로 케이스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정시, 그게 약대, 대학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서류는 좀 잘 마무리하자.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성적표 받고 정시 지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정시 발표를 지원하는데 지금 또 2020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고3들 대학생들 그러니까 챙겨야 이거 아주 뭐 되니까요. 만약에 연년생이면 청취자분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 아들도 발표, 딸도 발표 중인데 뭐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시 지원과 정시의 온도는 확연하지 않습니까? 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시는 선지원 후시험, 정시는 선후시험, 혼동돼요. 선시험 후지원. 이래서 그러면 아니 소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가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9학년도에 정시가 주요 15개 대학 중에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재작년 대비 다 감소된 거죠. 그러면 어머 소장님 그 당연히 애들이 못 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이 용기를 잃은 거죠. 그리고 질러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전에는 2단계 3단계 위에를 질렀는데 이제는 난 여기도 만족해 이러고 질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교대 일전에 밴드에 올렸죠. 1점 몇 대지 않습니까? 완전 미달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특히 못 봤으니까 또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건 아니고요. 나군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또 딴 데를 질렀거나 다른데 이왕 이성적이면 다른 데 쓸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어떻든 정시에 대한 지원은 역시 뭐 그때 또 닥쳤을 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냥 스케치만 하십시오. 청취자분들. 정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험 기준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냥 여기도 이제 박가쌤 메모 역시 평소 모의고사다 잘 봤냐 못 봤냐 예스 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역시 평소보다 못 봤다 노 이게 이제 보통 게임하면 이렇게 예스 노로 막 가죠. 분기점 되는 거 노죠. 그 친구는 이미 벌써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평소보다 못 봤다면 수시도 리스크가 생길 거고 수능 최저도 변수가 있을 거고 근데 평소보다 괜찮거나 잘 봤어 예스야 그럼 그 친구는 조금 이렇게 밝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최저의 경쟁력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성적표 받고 나서 성적표 12월 4일 날 받는다 그랬죠. 받고 나서 수능 최저 활용 체크. 작년도요 국어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국어로 이걸 맞춰야 되는 학생들이 끝까지 왜냐면 OMR 카드를 못 썼어요. 이 채점 못한 거 너무 힘드니까. 근데 결국 원하는 등급이 떠서 합격한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저에 지원하는 학생들 체크. 그다음에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성적대로 백분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적용하세요. 3월달 모의고사로 활용하시든지 해서 그 과목별의 백분위 위치로 정시선이 어디까지 100분위 90, 100분위 80이 어느 지원선이니까 그 지원선에 대한 위치 파악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을 쓴다. 이렇게 지원선을 체크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 함께 추가의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어제 오늘 그냥 1년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예상을 덜 하면서요. 그러니까 늘 상담하면 학부모님들 그럼에도 혼란스러워요. 학생들 그럼에도 모르겠어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만 혼란스러운 거 아니고요. 나만 또 좀 답답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할 거 챙겨서 방송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어쨌든 챙기는 친구가 대학이 바뀐다. 라고 마지막 멘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효과적인 학습 관리 방법을 주제로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